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왜 이러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왜 그랬던 걸까요? 아니 어제 전 세계 증시 중에서 한국만 유독 강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지수 2% 가까이 종합주가 지수가 급등을 했었죠.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아침에 이제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 이날 우리 시장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하나가 금리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날 미국에 장기물이 좀 많이 빠졌는데 간밤에는 단기물이 좀 올랐습니다. 네. 2년물, 단기물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2년물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가 압박을 받는가라고도 구지구리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오늘 옵션 만기일 때문에 아마 수급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패턴을 보면 외국인들이 월 초부터 옵션 만기일 전주까지는 선물 매도 좀 확대를 하다가 옵션 만기일 주간으로 들어가면서 매수를 하는데 언제까지? 옵션 만기일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움직였었던 테마주 외에 주도주에 다시 주목을 해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남습니다. 어떻게 시장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어제와 오늘 시장을 가른 가장 큰 차이는 뭐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여러한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증시의 강세를 이끈 요소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제 연준 인사들의 일부 연준 인사의 금리를 더 못 올릴 것이다라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둘기 발언. 그렇죠.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미국 금리에 따라서 민감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금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뭐 해외 증시가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슬프게도.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미국 증시의 미국 금융시장의 금리가 왔다 갔다 할 때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은 이머징 국가들의 증시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대표적인 성장 섹터겠죠.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결국은 이제 환율이 덜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대 요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증시의 주요 시가총액 상당권들이 모두 다 움직이면서 강한 시장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저께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글로벌 매크로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을 만한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예. 대표적으로 언급드렸었던 내용이 결국 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 그리고 어제 발표된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올라온 것은 그것의 기대감 때문이었고 반대로 결국은 이제 미국의 금리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요인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성장주라든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장의 수급을 모두 빨아가는 자금의 동력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라는 맞아요. 변수가 생겼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국의 대중 투자, 특히 AI나 슈퍼컴퓨터와 같은 첨단 쪽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예. 어제 미국 시장 내에서 AI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도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연결되면서 증시가 안 좋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첫 번째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대중의 투자 제한을 건 상황입니다. 네.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주가에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해석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CPI 발표 전까지는 저는 지수적인 측면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예. 결국은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헤드라인은 지금 3.3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치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부담 요소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은 부담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예.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AI나 아니면 이런 대중 관련된 이슈 질문을 주셨는데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슈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시장 증시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섹터는 지금 AI를 필두로 한 플랫폼 반도체였습니다. 플랫폼 반도체. 최근에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먼저 꺾이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지수적인 측면보다는 섹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왔었던 AI 반도체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의료 AI 기기 관련주들은 조금 네.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보다는 섹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별로 안 좋게 봐야 되겠죠. 안 근데 좋고요. 이 영향 자체가 예. 저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 단기적이라는 시점적인 측면에서 그럼 주가가 많이 안 빠지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도 예. 보시면은 뭐 HPSP 이러한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10%씩 이렇게 빠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전비주 급락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흔들리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영향력 자체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단기적인 주가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봤을 때는 역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면은 지금 매수의 기회입니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단기에 굉장히 아프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접근 의견은 아니시네요. 제가 배터리는 어떻게 보세요? 배터리주들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이제 반도체에 쉬어가니까 예.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 그렇죠. 예. 항상 이제 뭐 이러한 빈자리를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섹터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러한 내용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겠지만은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 뭐 센티멘트가 그럼 굉장히 좋냐? 냉정하게 얘기해서 센티멘트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글로벌 예. OEM 업체들의 향후 전기차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펀더멘탈이 좋냐? 2분기 실적 대부분 다 안 좋았었고 3분기 예. 실적도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으로서의 주가 반등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담 요소가 있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3분기 실적의 어닝 시즌에 입각한 주가 흐름들이 나타날 때 3분기는 저점이다라는 인식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예. 오히려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본격적인 주가의 반등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배터리 반도체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뭐 사실은 배터리 반도체들이 안 될 때 그리고 투자 심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은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예. 어떠한 섹터를 하나 딱 집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 또 제가 뒤에 중국 관련주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예. 사실 오늘 올라오고 있는 중국 관련주들의 투자 포인트도 섹터마다 다릅니다. 저는 의견이 굉장히 예.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획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섹터들이 또 시세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빈자리를 굳이 급하게 어떠한 섹터로 메운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조금은 쉬어가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미 힌트를 주셨네요. 리오프닝 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내용은 아니고요. 개별 여행은 증가 추세라고 해요. 네. 그리고 샹하이하고 칭다오에서 연이어서 대형 한국 관광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서 이거 보복이 이제 해제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기대를 갖게 만든다 이런 뭐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 면제 통지를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원래는 공항에서 채취하는 건데 영사관까지 가서 방문해서 이제 채취를 해야 하니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면제해줘서 우리와 중국의 상호 교류 정상화
신호를 쐈다. 이렇게 네. 시장은 해석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중국 비자 발급 중단 해제가 나와야겠죠. 일본이랑 미국이랑 한국 지금 배제를 해 있는 상황인데 이 발급 중단을 해제를 같이 해준다라고 하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면세점, 화장품, 여행, 카지노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까지 다 들썩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7월 상하이, 베이징 출국자 수를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랑 비교했을 때 한 52%밖에 회복이 안 됐대요. 예상했던 거는 60, 70%였는데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크지만 실제 조치와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코멘트 하나증권에서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모두 다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섹터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에 대한 배경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이 수출입 데이터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이번 물가지표 데이터도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으로요. 그죠. 지금 이제 G20 국가 중에 일본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물가 성장률을 경험한 다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지금 마이너스 물가를 보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하지만은 뒤에 공포가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소비자들은 더욱더 지갑을 잠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통화 정책과 아니면 정책 당국 이 두 가지의 정책 효과로 인해서 이거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정책 기대감입니다. 근데 그거를 쓸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왜요? 첫 번째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물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 지금 중국이 제일 문제인 이 두 가지를 쉽게 쉽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지금 할 수 있는 시점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워낙 높은 금리 정책과 함께 여기에 금리에 대한 대외 격차가 너무 심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위안화의 역세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섣불리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환율 문제하고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죠. 금리 차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통화 정책이 쉽지가 않고요. 그럼 두 번째는 중앙 정부라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 쪽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요소들로 돈을 풀어준다. 이것이 이제 좋은데 지금 지방 정부들의 부채를 놓고 봤을 때 그러한 대규모 자금의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홍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자금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손쓸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문제를 즉 이제 중국의 내수적인 측면을 해결할 수 있는 중국 내부 국민들로서의 판단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방법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써라. 이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행이 묶여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 관광이 허용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허용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중국이 제재를 완화시켜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존심상 제가 보기에는 와라 하고 싶은데 니네 것도 풀어주니까 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통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주고받고의 표면상.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시안 게임 전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국면 전환 이런 요소들이 같이 묶여 있는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해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11일 날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11일에요. 원래는 이 보도를 제가 한 10번 넘게 비슷한 내용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액션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중국에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중국 정부의 상황상
해제 그러니까 문을 좀 열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오. 이제 저는 예. 섹터별로 딱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 예. 머릿속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적으로는 과거 중국이 이렇게 문을 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예, 예.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기업은 사실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상한가 그렇죠. 직행했죠. 두 기업 모두 상한가에 직행을 했죠. 왜 한국 화장품이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과거에. 움직였었으니까. 근데 이제 수급상.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저는 공급의 압박이 없는 기업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물량의 레버리지 효과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쓸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면세점과 화장품 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카지노 관련주들입니다. 카지노, 예. 그런데 저는 급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들보다는 수혜 강도가 좀 덜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카지노는 공급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예. 테이블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인들이 더 많이 왔다고 해서 그 한정된 자리에서 물론 이제 막 뒤에서 돈이 들어와서 더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은 네. VIP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뭐 수혜 강도 자체는 증설을 할 수 있는 GKL이 오늘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북 힐튼으로 옮기면서 테이블을 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네. 더 세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더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렇죠. 공급 압박이 없다라는 거죠. 예. 면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섹터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 쪽의 공급이 활발해야 됩니다. 인바운드 말고 아웃바운드가 있어야 항공은 좋네요. 물론 이제 중국 여행기가 와서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여행기를 타고 가면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대부분 국적기 많이 그렇죠. 이용하죠. 국적기나 하면 우리나라 LCC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수익성 좋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네요. 예. 과연 중국 쪽의 물량이 첫째 얼마나 늘어날지 이 부분이 고민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여행이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예. 막 찾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사실은 굉장히 인바운드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예. 최근에 이제 가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은 이게 3, 4년 전보다 중국 여행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어적인 사용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결제적인 문제에 QR코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 열린다라고 했을 때 회복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저는 섹터 기준으로는 화장품 면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증설이 가능한 카지노 이런 예.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것 같아요. 귀에 그건 아니고요. 쏙쏙 찾아봤습니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투자의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